자, 대담한데도 오늘은 최인호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얘기 질문하지 않을 수 없지요. 지난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그 탄핵 방송하면서 네. 아, 방송 같이 하셨습니까? 예. 그 봤는데요. 참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네. 감격스러웠는데 계엄 선포 11일 만에 네. 예, 군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11일 만에 예, 우리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국회가 네. 예, 탄핵 소추했다. 직무정지시켰다. 그것은 한국판 명예혁명이다. 명예혁명이다. 예. 아, 그래서 예. 온 세계가 K 데모크라시, 한국 민주주의의 네. 놀라운 회복력에 대해서 정말 놀라워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네. 또 우리 국회가 예. 발빠르게 155분 만에 계엄을 해제시킨 네. 그 국회가 또 탄핵 소추까지 네. 해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치인들도 우리 국회의원 하셨지만 국민들이 다 비판하고 욕하고 많이 하는데 요번에 그 담 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너무 내가 잘 뽑았다. 저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이랬던 것 같더라고요. 요즘 22대 국회가 좀 네. 부럽고요. 저도 20대 몇 표 차이로 떨어지신 거 아닙니까? 690석인데 저는 당연히 예, 저도 예. 이번에 한 표를 행사하고 예. 높아진 우리 국회의 신뢰도 속에서 좀 어깨가 으석으석하고 이랬어야 네. 되는데 어쨌든 이번 22대 국회가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담을 넘고 예, 다쳐가면서까지 네. 국회 본회의장으로 속속 네. 빨리 우리가 의결함으로써 윤석열의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 이제 이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뵌 적이 있었거든요. 네, 사무총장. 예. 예.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들었는데 올 여름부터 몇 차례나 계엄에 대비해서 네. 특히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하는 그 부분을 상정을 해서 예. 대비하는 회의를 몇 우와. 차례나 가졌다. 와. 그래서 매뉴얼을 어느 정도 만들었다. 예. 그것을 이제 김민기 사무총장이 우원식 국회의장께 두세 차례 또 보고까지 했다는 이야, 거예요. 놀랍네요. 그래서 내가 그 매뉴얼 좀 볼 수 있느냐. 네. 매뉴얼은 안 만들었습니다. 왜? 매뉴얼을 만드는 순간에 세죠. 예. 밖으로 나가죠. 예. 밖으로 나가면 계엄군이 국회가 만든 매뉴얼을 가지고 또 대비해서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두로 머리로 정리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렸다. 그래서 의장님이 사실은 리투아니아 대통령과의 외교 행사를 마치고 공간으로 가시는 중에 바로 이렇게 국회로 와서 맞습니다. 담까지 담 넘었던 넘어서. 것은 예. 이번에 국회가 사실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대비한 결과 또 국회의원들도 많이 모일 수 있었고 네. 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막으려 하고 시간을 끌었고 맞습니다. 만약에 시간을 안 끌었다면 또 시민들이 막지 않았다면 안 됐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새벽에 있었거든요. 안 됐습니다. 절대 안 됐습니다. 시간을 지연 안 했다면 그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지금 전화 다 걸었죠. 잡아넣어라. 끄집어내라. 150명 안 됐으니까 끄집어내라. 예. 라고 했으면 다 끄집어내는 끄집어내는 거죠. 소방사 뻥커 삐엄뻥커 넣는 벙커 거죠. 가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민석 최고위원 얘기할 때도 그렇고 박선원 의원들 얘기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 다 민주당은 쓸데없이 계엄 얘기를 왜 하나 싶었는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게 좀 준비가 된다는 느낌인가? 혹시나 계엄이 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뭐 김민기 사무총장 한번 모시고 네. 그 비사를 들어보시면 네. 이제는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없어야 되겠죠. 예. 혹시라도 있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 김민기 총장님의 계엄에 대비한 국회 사무처의 그 예비 준비사항 대비사항에 대해 잠 들어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것 같고 표결을 보니까 결과론적이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한 12개 또 무효 기권 합치면 한 23개 정도가 이탈된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옛날에 박근혜 때는 기억나는 게 엄청 5, 60표가 이탈해 버렸었는데. 그렇습니다. 박근혜 때 새누리당이 128명이었는데 네. 62명이 이탈했죠. 탄핵 찬성을 해서 예. 약
절반 정도가 이탈해버렸는데 정도가 이탈했고요. 이번에는 108명 중에서 12명만이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무효 기권은 뭐 그렇습니다. 빼더라도 거의 이제 10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친한계 의원들이 약 20명 정도는 봤거든요. 네. 그러면 20명은 더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절반도 안 됐습니다. 12명입니다. 딱 12명. 그래서 기권이 이제 3명, 무효가 8표인데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진윤계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한동훈계 또 찬성할 의사가 가졌다고 파악되는 그 국힘 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한 이틀간 본회의장 직전까지 문자 보내고 설득했다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한 사람 당신이 반대는 못 하더라도 기권하거라 또는 반대하시오. 이렇게 한 표 한 요거 무효 이거는 의사표시 일부 점찍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의원님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저도 했지만 사실은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분들이 뭐 모를 리도 없고 가부 참말을 뭐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의도적으로 찬성하지만 차마 뭐 여러 가지 뭐 부탁도 있고 해서 그렇게 못하고 기권이나 무효표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5명만 만약에 뭐 지금 개별 막 그냥 찬성보다는 그냥 무효시켜라. 기권해라. 네 하나만 기권해라. 네 하나만 반대. 그랬을 것 같아요. 무효표로 만들어 했으면 5명만 넘어갔으면 이번에도 안 된 겁니다. 또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됐으면 윤석열이 어떤 짓을 또 할지 정말 끔찍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떤 짓 얘기 중에 가계리 후에 윤석열 입장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자기가 하겠다. 입장문을 냈더니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담화도 거짓말로 다 거짓말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또 계엄의 명분, 마약 청구, 범죄 청구, 또 조폭 청구,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의 참 윤석열의 부끄러운 담화도 있었지만 외신으로 전하는 온 세계인들이 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그런 마약 범죄 조폭 천국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한국에 여행 자제령을 내리는 등에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계엄의 명분 자체도 뭐 말이 없었고 거짓말로 또 일관했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한번 다퉈보겠다. 본인이 왜 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강변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들을 국민도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납득하지도 않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겠다. 또 지난 목요일에 그 담화 자체는 이제는 내란의 수계에서 우리나라 극우 세력의 수계로 나는 자리 매김하겠다는 그런 선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생중계를 요구하는 등의 야단 법석을 뜰 것 같은데 뭐 그래 봤자 국민들이 더욱더 탄핵에 대한 정당성만 높여가는 그런 말들밖에 안 될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세 자리가 좀 공석이에요. 재판관 세 자리. 이것도 사실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야가 이미 3명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이미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인사청문회가 22일에서 24일 사이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는 이제 임명 절차를 완료를 하고요. 이제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만 남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거는 국회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3명의 추천하는 절차가 아니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으로서는 소극적으로 임명 동의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임명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소극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전혀 논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도 임명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정상적으로 구인 체제에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뭐 6인 체제니까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불식이 되겠죠. 그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뭐 탄핵이나 뭐 이런 거 안 하고 한덕수한테 맡기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법들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특검법 또 임명권 이런 것들을 좀 행사를 한다 그러면 또 탄핵에 되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탄핵은 일단
일단 탄핵은 하지 않는다. 일단 안 한다는 게 이제 그게 민주당 이재명 입장입니다. 대표가 예. 이제 밝혔고요. 예. 한덕수 총리가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한다. 네. 중립적으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잘 이끈다면 네. 민주당은 협조하겠다. 네. 그렇게 분명히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접도사 일단이라는 것은 또 이 친윤 세력과 함께 국정을 편향되게 또 국정을 불안정하게 괜히 국민 의사와 맞지 않는 네.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이 된다면 언제든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네.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러 가지 이번 개헌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과연 국무회의 과정에서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물론 뭐 본인은 이제 국무회의 자체가 심의가 없었다. 절차를 어겼다라고 이제 시인을 했지만 네. 과연 한덕수 총리가 1시간 반 전에 알았을 뿐인가. 그 곽종건 계엄사령관은 이미 며칠 전부터 그렇죠. 지시를 받았었고 또 한두 달 전부터 감지를 했다. 계엄에 대한 감지를 했다. 네. 또 방첩사 여러 가지 간부라든지 또 군 간부들도 이미 한두 달 전에 뭔가 감을 잡았다라는 네.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가지는 총리가 과연 감이라도 없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아무튼 혹시나 수사 과정에서 총리의 또 지금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부서 개혁과 관련된 거라면 문서가 있을 겁니다. 네. 문서에 총리가 부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총리는 헌법상 부서할 권리가 있고 부서권. 그 부서의 네. 권리라는 것은 대통령이 전행을 막기 위한 어떤 맞습니다. 제도적인 견제장치도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총리가 부수를 했다면 그것도 책임이 있는 거죠. 지금 하여튼 뭐 부수는 안 했을 것 같은데 했으니까, 앞으로 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어서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가운데 속에서 국정을 불편부당하게 중립적으로 국민 여론에 맞게끔 권한을 행사한다면 뭐 탄핵까지는 가지 갈 않을 것이다. 것으로 봐집니다. 자, 결국 이 탄핵 소추안 의결됐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가능성 높아졌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야권에서 뭐 지지가 높으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두 번의 재판에서 하나는 무죄, 하나는 네.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유죄가 나온 선거법 재판의 속도와 2심의 결과가 이제 상당히 기초가 주목되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은 1심에서 선거법에서 김문기 골프를 치지 않았다. 그럼 골프를 쳤다라고 하면서 유죄를 내렸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그 검찰이 제시한 그 사진 자체가 네. 조작된 것이다. 사진 보면 충격적입니다. 예.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 그 중간에 끊었잖아요. 그렇죠. 예. 10명이 넘는 사람이 했는데 꼭 4명만 이렇게 야, 축소 조작한 것이다. 그래서 저 사진 나오고 골프 있는데, 친 예. 뒤에 사진이 아니다 한 것을 골프 치지 않았다고 해서 예. 유죄를 내렸는데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도 많고 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고 무죄가 상당히 유력하다. 네. 사실은 그 유죄 나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충격이었다. 의외였다는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백현동의 용도 변경도 국토부가 10차례가 넘는 공문을 당시 보냈고요. 또 식품연구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다라고 하면서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성남시장이면 기초단체장인데 기초단체장이 그렇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공문을 보냈는데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저는 네. 상당히 다툴 여지가 많아서 속도가 그렇게 나지 않을 것이다. 속도도 안 날 거고 또 무죄가 가능성이 크다 아마 이렇게 보시군요. 2심도 내년 상반기까지 내릴까 말까 한 그 정도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 그렇게 네. 개인적으로 예측합니다. 국민의힘 쪽으로 가면 지금 한동훈 대표 이 사건으로 지금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또 얘기를 하게 될지 또 그렇다면 또 어떤 주자들이 등판하게 될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우선 한동훈 대표가 뭐 사퇴를 하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국민 여론에 맞게 네. 그것도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군사 쿠데타, 진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계엄 해제 의결하는데 앞장섰고 또 탄핵에 찬성했다 해서 물론 네. 오락가락한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줬지만 네. 그래도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보다는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이 훨씬 10배 나은 거 아닙니까? 만배 났습니다. 100배, 만배. 만배니까 그러면 1000배 정도 났다고 예, 예, 보더라도 예. 아니 그래 국민 여론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네. 내란의 수계를 탄핵하는데
찬성했다고 해서 쫓아낸다? 대표직에서 사퇴시킨다? 만약에 오늘 그 사퇴하면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늘도 또 이제 급으로 또 반토막 날 더 겁니다. 떨어질 것이다.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뭐 당을 떠나진 않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당을 떠나봤자 따를 국회의원들도 몇 명 없다. 이번에 이제 당 안에 있는데도 9명 정도만 예 찬성할 그 정도.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너무 한동훈 적고요. 대표 뭐 했습니까 이때까지 당 대표하면서? 그래서 리더십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아. 거죠. 그래서 당을 떠나서 또 따라갈 사람도 많지 않아 네. 보이고 또 떠날 명분도 없습니다. 본인이 남아서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지 않겠나. 물론 이제 당심은 배신자 당분간 시달리겠죠. 네. 그렇지만 국민의 민심은 다른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국힘의원들보다는 또 여러 잠재적인 대권 후보보다는 민심의 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어서 유리하다. 그걸 예. 기반으로 해서 건토중대를 노리지 않겠나 봐지고요. 나머지 이제 대권 후보 주자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영향을 받을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또 하나는 명태균 그렇죠. 명태균 게이터.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 후보냐 아니냐. 이 없는 두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 명태균에서 자유로운 후보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홍준표 예. 대구시장이 이제 탄핵에는 반대해서 당심은 좀 없는 것 같지만 네. 전체 민심으로 보면 꼰대 이미지를 여실히 다시 보여줬고요. 네. 명태균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오르락내리락 그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되고 또 오세훈 시장 오세훈. 막판에 네. 탄핵을 그렇게 반대하다가 막판에 서울 시민들의 여론에 밀려서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과연 이제 당심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분도 명태균의 아유, 그건 리스크에 뭐 자유로울 수 깊숙이 없다라는 개입되어 그런 있습니다. 의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또 한금포원에 그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일시에 그냥 일거에 네. 또 날아갈 가능성도 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유승민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명태균하고는 전혀 전혀 관계없고 관계없습니다. 탄핵에도 찬성해서 당신과는 멀고 예.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지지도는 꽤 있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가 국민 여론에 주목해서 앞으로 국힘의 대권 레이스가 전개되고 아하. 경선에 영향을 준다면 상당히 약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지고요. 안철수 의원은 시종일관 이번에 탄핵에 네. 예, 근데 찬성했죠.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 필만데 외롭죠. 아, 그럼 뭐 했어요? 그거 또 가서 멘태균 리스크하고도 예. 상관이 없어서. 상관이 없어 보여요. 예. 근데 이제 대중적 인지는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어서 글쎄요, 뭐 이분도 극적으로 네. 또 뭐 주목을 받을지 모르겠고요. 나머지 이제 그 국힘의 지금 당원은 아니지만 네. 이준석 의원. 예. 갑자기 어저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속도를 내라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라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주는 정치적 의미가 뭘까? 다시 국힘으로 돌아가려는 지금 맹문을 쌓는 것일까? 그런데 이분도 명태균 맞습니다.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명태균 리스크에 자유롭고 또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민심을 동시에 받는 여당 의원들이 거의 없어서 유승민 정도밖에 없네요. 예. 뭐 이 두 가지를 안철수, 뭐 한동훈 의원도 두 가지 부분에서는 찬성했고 그러네요. 민심에 명태균 부응했고 관계없네요. 명태균 관계없고 아마 이런 분들이 정상적이라면 돼야 각축을 되는데. 벌려야 되는데 예. 워낙 국힘이 민심과는 거꾸로 가는 당이라서 네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꼰대 이미지를 가진 홍 시장님이 일견 유리해 보입니다만 예. 그거 뭐 그래 가면 우리는 땡큐라고 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종종 좀 나와주셔서 좀 평론 좀 해주시면 좋을 우리 것 박 같습니다. 변호사님 자주 뵙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최인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